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익 꿀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 달쯤에 본 토익에서 990점을 맞았는데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제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만점 받을 때는 뭐가 달랐냐 팁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토익이 특히나 한국에서 쓰임이 많은 어학 시험이고 또 가격도 최근에 5만 원 초반대로 올랐다 보니까 한 번에 최대한 잘 볼 수 있는 소소한 팁을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성인이 되고 한 3번 정도 본 것 같고, 첫 번째 시험은 한 900점 중반대,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한 970점인가? 75점을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봤던 거에서 99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토익 자체에 대한 준비를 이번에 많이 한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토플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더 영어가 자연스럽게 좀 영어 시험에 대한 감각이 올랐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운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토익은 RC, 독해 세션과 그리고 LC, 청해 세션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각 세션당 100문제로 총 200문제를 2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시험 구성을 살펴보시면 먼저 리스닝을 다 푼 다음에 리딩을 풀게 되는데요. 일단 리스닝은 4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파트 1은 사진묘사, 파트 2는 질의응답, 파트 3랑 4는 하나의 대화를 듣고 3개의 문제에 답을 하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리딩은 3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파트 5는 문법이랑 어휘, 파트 6는 장문의 빈칸을 메우는 거, 그리고 파트 7은 지문을 읽고 답을 하게 되는데 주로 비즈니스 내용으로 이메일이나 공지사항이나 광고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시중에 교재나 또 공부법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는 문제풀이 요령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먼저 리스닝이에요. 파트 1에서 사진을 볼 때 특징을 인지해라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토익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어렴풋이 비교를 했을 때 점점 파트 1이 까다로워진다고 느꼈어요. 사진을 제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지를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거나 좀 덤벙거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사진이 제시되었다고 봅시다. 사진을 먼저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ABC 선지를 먼저 듣게 되면 특정 단어에 꽂혀서 틀린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험의 극 초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확 올라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충 이런 선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얼핏 듣게 되면 사진 속에서 남자가 흙을 수레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니까 디테일을 잘 듣지 않고 man이랑 sand만 들어서 A를 고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각 파트별로 디렉션 음성이 나올 때 미리미리 그 파트를 준비를 하는데요. 파트 1에서 디렉션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일단 파트 1에 있는 문제 2-3개 정도는 사진을 쭉 훑어보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구역구역 보면서 밖에는 나무들이 뒤편에 있고 수레가 보이고 흙이 쌓여 있고 남자가 삽을 들고 흙을 수레에 넣고 있네? 이런 식으로 팩트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사진 곳곳을 다 봐주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딱 눈에 띄는 중심부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도 보고 왼쪽, 오른쪽, 뭐 아래 이런 걸 다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땅에 있는지 벽에 걸려 있는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각 뭘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진을 파악한 다음에 선지를 듣게 되면 오답을 더 잘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디렉션이 나오는 시간을 그냥 넋놓고 그 디렉션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사진을 꼼꼼히 봐준다. 이 파트 2에서는 선지를 듣자마자 저는 O, X, 세모, 물음표 이렇게 4가지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요. 사실 리스닝은 놓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선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다음 선지를 잘 들어가면서 하나 못 들어도 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맞으면 O, 완전 아니다 싶으면 X, 맞긴 맞는데 조금 더 좋은 선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 세모, 그리고 만약에 세모인 경우에는 단어 정도, 그러니까 좀 키워드인 단어 정도 적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예 못 들었다,
놓쳐버렸다라고 하면은 물음표를 적는 식으로 세 가지 선지에 대한 기호를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파트 2는 노트 테이킹은 하지 않고 이렇게 선지에 대한 기호만 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선지별로 X, X, 셈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바로 OMR에는 D라고 적어버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는 식으로 저는 풀었어요. 세 번째 팁. 파트 2에서는 의문사만 잘 들어도 푼다. where이면 장소, when이면 시간대, who면 누구인지, why면 이유 이런 게 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듣다가 마지막 질문의 의문사를 꼭 잘 듣고 문제 옆에 필기를 해두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선지를 들을 때 O, X, 세모로 표시를 해서 마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파트 2에서는 의문사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지에 대한 기호만 적어주는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트 2에서 진짜 가끔씩 정말 이상한 답변이 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팁은 요 적어놓은 내용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꿀팁. 파트 3랑 파트 4는 세트별로 질문을 미리 읽는 건데요. 파트 3랑 그리고 파트 4는 대화의 세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서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질문 세트를 미리 읽어버려요.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제 3개가 딸려있다 보니까 그 3가지 문제를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대화의 흐름의 순서랑 일치한다를 명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파트 2가 끝나고 파트 3의 디렉션이 나오면 바로 질문을 미리 읽기 시작하는데 보통 3세트, 즉 9문제를 미리 읽어두는 편입니다. 그래야 대화를 들을 때 내가 뭘 중점으로 들어야 하는지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떤 대화가 나올지 예상도 되어서 덜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또 문제 3개가 대화의 흐름이랑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이 세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됐는데 난 두 번째 문제를 듣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그 두 번째 파트를 놓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언제 나올까 조마조마하기보다는 그 세트를 일단 마킹을 하고 마무리해버리고 그 다음 세트, 즉 세 문제를 다시 잘 읽고 새로운 문제를 완벽히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게 성적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번째 꿀팁. 시험 고득점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만 하기. 당연한 말인데요. 사실 토익 900대 중반부터는 솔직히 운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러운 선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함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약한 파트만 계속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200문제를 맨날 세트로 풀어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집중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이 헷갈린다 하면 파트 5를 많이 풀어보고 오답을 하고 간다거나 뭐 파트 7에서 복수 지문 문항을 틀린다 하면 그런 유형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6번째 팁. 리딩 50문제를 푼 다음에 1차로 마킹을 하는 거예요. 리스닝은 웬만하면 풀 때 바로바로 마킹하는 게 부담도 덜 하고 하는데 리딩은 100문제라고 치면 반 정도 풀었을 때 한번 마킹을 1차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니까 한 번씩 이런 페이스를 끊어주는 게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꿀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리딩 지문 풀 때 몰랐던 단어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비즈니스용 단어다 보니까 좀 생소할 법한 단어들을 체크를 해서 여분의 종이나 노트에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동안 토익을 몇 번 보면서 터득을 한 것들인데 사실 엄청난 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좀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 시험의 유형이나 스타일에 맞게끔 공부를 하면 어쨌든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팁은 아니지만 시험 중 시간 관리나 또 문제풀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점수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